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없던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SU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장에 위탁 생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조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선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국민들 모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예. 제조업,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 또 이제 일자리가 양극화 문제, 이중구조도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지역의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한국형 노동개혁, 노동혁신 모델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를 쭉 해왔는데요. 예. 아무튼 한 5년 가까이 천신만고 끝에 타결에 이제 이렇게 돼서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노사 갈등의 문제겠죠. 예. 일단 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인데,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저마다 이제 불안이 있겠죠. 예.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예. 또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이제 고민도 있었을 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우려를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자동차 공장이 계속해서 이 사업성, 즉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또 이제 구조적인 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난관을 초래한 그런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타결은 됐지만은 가야 할 길이 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사업을 뜬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투자금도 이제 상당액을 유치를 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실 광주시와 이제 현대차만 이 투자를 한 상태니까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의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을 플랜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또 이제 중요한 또 난관이 바로 이 노사 갈등을 잘 봉합해서 해소를 예. 해서 이제 노사 협력 구조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좀 더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또 이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다른 기업이나 물론 정부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할 것인데, 이제 다른 어떤 민간 기업의 투자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또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려면은 결국은 노사가 신뢰를 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노사 협력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예. 다른 울산형 일자리, 거제형 일자리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자초된다면 아마 그 다음 시도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 타결 내용을 보면 연봉은 3,500만 원 수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낮아요, 임금이. 그렇죠. 많이 낮죠. 거의 예.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다만 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또 네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걸로 네.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것을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 광주 공장 앞으로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주식회사 광주 오토가 될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이 광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차가 지금 현재는 경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차형 SUV라고 하는데. 예. 미니 SUV죠. 예, 미니 SUV죠. 이제 이 미니 SUV가 사실 이제 이제 저가란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비용 구조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의 성패도 사실 앞으로 잘 예측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임금을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설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국가와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라든가 교육, 기타 문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제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임금 자체는 뭐 3,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내지 어떤 복지 이런 걸 결합한다면은 그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마지막에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네. 현대차의 위탁 생산 35만 대 달성까지 소위 말하는 노동 3권 제한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나중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합의가 된 겁니까? 일단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원칙적으로 그 앞으로 35만 대까지는 그 이제 이런 임금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 노사가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때 노동계가 이제 반발한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이나 쟁의권 이런 것들이 결국 침해되는 거 아니냐. 법상 기본권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명분이 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뭐 잘 뭐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그 이른바 부속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뭐 적어도 비록 35만 대까지는 노사 안정을 기한다라는 원칙은 뭐 설정을 했지만 단체 협약 체결이라든가 쟁의권이라는 어떤 기본적 권리는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명분은 일단 어쨌든 큰 틀에서 35만 대까지는 노사 안정을 기한다라는 명분을 유지하되, 그러나 이제 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원한다면 또 단결체를 통해, 단결 활동을 통해서 단결권을 실현해서 교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절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실제 이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이 문제를 야기할지 이제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봉 3,500만 원이 그 35만 대 달성이 안 돼도 또 이 노동자들이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뭐 노사 합의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사자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법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즉 사용자도 아직 이제 존재하지 않고 지금 투자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근로자도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그 광주형 일자리 광주 공장에. 실제로 이 노사 합의는 결국 광주 공장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이 노사 민정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법적인 성격을 본다면. 구속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까지 탄생한 그 과정이라든가 배경을 보고 또 그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적어도 멘토로서 후견인으로서 그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지도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제 신뢰하고 서로 이제 그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이 노사교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은 낮지만은 뭐 주택이나 또 의료나 보육이나 이런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신 해주면서 그 연봉 자극을 많이 하겠다 이건데 그 혹시 그 지자체에서 나중에 예산 딸 때 좀 문제 있는 거 이런 건 혹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약속이 되겠죠. 정치적 약속이죠. 그러한 정치적 약속이 다른 이유로 만약에 좌절되거나 뭐 또 이 장애를 만난다면 사실 이 정부와 지자체가 그러한 약속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보증인의 역할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법적인 보증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한 약속을 했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잘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이제 말하자면 과제다. 그 점을 이번 이 노사민정 합의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광주시에서 가장 열성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광주 일자리를 그렇죠. 따내기 위해서. 결국 그 이게 성사가 되면은 그 광주나 혹은 광주 근처에 있는 뭐 청년들이랄까요?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 광주역 일자리가 특히나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 유발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비록 그 이제 완성차 조립 라인은 1,000명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또 10,000명 이상의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 협력업체들도 이 완성차 근로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제 임금을 받게 되니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지나 지원을 받게 되겠죠. 예. 그 일자리 모두가 이제 말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 지역의 이 젊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어떤 사업들이 또 설계될 수 있다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그 미니 SUV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죠. 네. 예. 만일 광주 공장에 미니 SUV를 팔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충분히 팔리지 않는다면 네네. 그러면은 그때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거기까지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자동차 생산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델이 될 것이고, 예.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그 이 엔진형 그 자동차 생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추세다. 거기다가 공유 경제의 또 이 흐름이 상당히 또 강하게 이제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우선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이 경형 SUV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그 이 아이템 어떤 이제 이 물량을 만들어낼지 하는 것들도 결국 이건 노사 민정이 또 그 속에서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앞으로 상당한 어떤 뭐 고민과 그리고 또 갈등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도 이제 그 점을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이것은 결국 노사가 충분히 협력하고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 어떤 과정의 사실은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전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그 일각에서는 지금 그 광주역 일자리 같은 경우에 네. 조선 경기 침체로 힘든 거제 같은 경우가 더 어울린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저임금으로 수주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거제형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 우리도 수주 경쟁에 조금 비등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제조업들 특히 이제 그 핵심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한 위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진단이고요. 예.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어떤 안정적인 어떤 저비용의 안정적인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이 계기가 돼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중흥을 다시 부활을 또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조선업이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 그 생산성과 비용을 좀 더 이렇게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용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이 거제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